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일정은 최근 울산 전역에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급속 확산 방지 차원에서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제49회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대안 제시 차원의 큰 틀에서 주력해서 내실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청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이상 5개 직속기관의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4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홍기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홍기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송건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상 대비 4,300만 원 증가한 5억 5,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복 내역서 301쪽입니다. 선행교육 방지 특별점검, 특별교부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운영비 5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4,289만 원이 증가한 1,996억 5,3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내역서 305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사업은 정액 3억 4,303만 원이며 주요 정액 내역은 계약제 교원 채용 증가로 퇴직금 8,879만 원 정액하고 2020년 담책 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 공무직 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교육 공무직 인건비 2억 5,329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정액 1억 4,236만 원이며 주요 정액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 증가로 인건비 6,308만 원 정액하고 병영초 특수교실 전환비 6,12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정액 21억 8,79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센터 구축 운영비 5천만 원을 정액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중점 학교 사업비 중에 고등학교 2교가 강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5천만 원을 감형하였으며 유아학비 지원이 3월부터 월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21억 9,48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정액 4억 5,396만 원이며 주요 정액 내역은 고원초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급식소 확장과 무령중 급식시설 노후화 개선에 따른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비 1억 1,268만 원을 정액하고 노후화된 학교 급식 기구 교체비 3억 4,12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정액 29억 4,732만 원이며 주요 정액 내역은 상안 유치원 별관동 신축 공사 면적 추가분 반영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5억 5,700만 원을 정액하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우선순위 반영 및 민원 해소 위에 무령중학교 출입문 교체비 3억 7,343만 원, 명촌초 외부 환경 개선비 2억 8,931만 원, 명덕초 옥상 방수비 1억 571만 원, 꽃바위 유치원 및 문현초 냉난방 시설 개선 지역 현안 특별교부원 5억 1,400만 원 정액하였으며 시급한 학교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양지초 등 9개 학교 현안 사업비 9억 4,826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정액 5,697만 원이며 주요 정액 내역은 학교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시설 지원 등으로 2,895만 원 정액하고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산 취득비 2,802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 사업은 청내 원활한 화상 회의를 위한 영상 시스템 구축비 1,133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장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계시는 송건우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을 각목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억 3,601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 정액된 8억 401만 원입니다. 2021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입니다. 327쪽 세 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94억 1,499만 원에서 46억 6,860만 원 정액된 1,740억 8,35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 내역서 327쪽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총 2억 2,374만 원 정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퇴직 예정자 증가에 따른 계약제 교원 퇴직금 초중 등 7,203만 원,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계약제 근로자 교육행정기관 직원 청소원 인건비 97만 원,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 공무지 인건비 1억 5,074만 원 정액하였으며 그중 1번인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지 인건비 1억 3,730만 9천 원으로 가항을 보시면 장애인 특별고용실무 인건비 58만 원 정액,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나 치료사 인건비로 2,168만 원과 다항의 학습 클리닉 지원 실무사 인건비 209만 원. 라항에 보면은 실소요금액 반영에 따른 교육복지사 인건비 55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329쪽 마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신설에 따른 교육복지사 3명 인건비 1억 731만 원, 바항의 학원 단속 실무원 인건비 184만 원, 사항의 장애인 특별고용 실무원, 이건 행정지원과 인건비 152만 원, 아항에도 장애인 특별고용 실무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인건비로 22만 원을 정해가 있으며 자항을 보시면 3월 1일자 교육공무지 인사이동 인건비 재산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건비 118만 원을 그냥 18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차항으로 임상심리사 인건비 106만 원, 카항에 3월 1일자 교육공무지 인사이동 인건비에 따른 전문상담사 인건비 176만 원을 정해가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을 보시면 전단사 미배치 유치원 인건비 본청 업무이관에 따른 유치원 특수 방과 후 가정 전담사 인건비 1억 1,9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항은 단체 협약 체결 정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실무사 인건비 2억 841만 원, 다라항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발명 실습 실무원 초중등 인건비 350만 원을 정액하였고 다음 331쪽 마항을 보시면 정원 감소로 인한 영양사 인건비 1억 1,425만 원을 감액, 바항은 단체 협약 체결 및 정원 증가로 인한 조리사 인건비 1억 8,314만 원을 정액, 사항에 정원 감소로 인한 조리 실무사 인건비 1억 9,344만 원을 감액, 아항에 정원 및 기준 단가 감소로 급식 종사자 대체 인력 인건비 4,651만 원 감액, 자항을 보시면 단체 협약 체결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사 인건비 9,191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교수 학습 지원 중에서 총 6,784만 원 정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중등교육과정 편성및 운영에 가항 선행교육 방지 특별점검 예산 교육부 감조정 통지로 인해 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332쪽 혁신교육 운영 작은 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중등 부분 되겠습니다. 4개 학교 추가로 2천만 원 정의가 있습니다. 특수방과후 가정반 운영 7학급 증가로 특수방과후 가정반 운영비 1,680만 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사회복무원 배치 요청 증가로 3,604만 원, 또 반천초 발명공작실 신설에 따른 발명교육 운영 지원 2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 캠프 운영비 확대를 위해 업무 추진비에서 운영비로 세목 변경을 한 건 하였습니다. 332쪽 페이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총 16억 6,744만 원을 정해가 있으며 그 내역은 가항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운영비로 5천만 원, 다음 334쪽 나항에 보면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생 추가 지원 및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운영 신규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 프로그램 운영 중점학교 전가로 5천만 원, 누리가정 유아학비 월 2만 원 인상으로 유아학비 지원 15억 5,544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15억 390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노후 급식기구 교체 대상 학교 증가로 노후 급식기구 교체 1억 2,069만 원. 다음 335쪽입니다. 노후 식탁의자 교체 대상 학교 증가로 식탁의자 구입 및 교체 2,97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총 24억 5,167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1번 전기시설 개선으로 노후 조명시설을 LED로 개선을 위해서 8억 5,992만 원, 이 화장실 개선으로 노후 화장실 개선 위해 5억 3,021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3. 기타 학교 시설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등 가보시면 초등학교 놀이시설 보수 신규 사업으로 2,500만 원, 내진보강 2차분 10억 3,653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총 6,550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 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 현장 시설 지원에 1,767만 원, 일반 교실 및 특별실 재배치 지원에 955만 원 정액하고 불용화 정보기기 매각 지원에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1번 자산 취득가 사무용 기기에 2,030만 원, 나항에 보면 사무용 직기에 1,137만 원 정액하여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총 4,200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청마루 및 중마루 회의실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4,2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윤덕권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추경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대처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로 밀접 접촉으로 분류돼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그 학습권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좀 완화하기 위한 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못 봄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함께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 장은기 과장님께서, 장은기 교육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북 교육장 장은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본청에서 지금 전체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강북뿐만 아니고 강남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뭐 학생도 물론 학부모님들이 이 등교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강북 관내에서도 1, 2, 3월 달보다는 4월 달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간부 회의라든지 학교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사실 그 본청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교육감님을 반장으로 하는 유초 중등학교 현장 점검반이 구성이 운영됐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6가지의 그런 분야로서 나눠서 중점 과제로 해서 각 6월 말까지 일상회복 지원단위로 해서 이 6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즉 강북교육청에서도 여기 따라서 방역이라든지 학사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봄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관계 회복과 심리 방역 그리고 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그런 방역 수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확진이 되고 난 뒤에 그 확진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그 뭐 형제들이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고 그 가정에 같이 사는 그 고등학생, 중학생, 뭐 초등학생 한 명의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나머지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거주지 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뭐 호텔이고 뭐 어디고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가족으로 왔다고 하면 거기도 동선을 구분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사전에 좀 공고를 자세히 해서 내가 밀접 접촉자의 가족의 일원이 되거나 혹은 자기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시험을 이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좀 해주셔야지 덜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고 음성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14일 동안 격리가 되는 바람에 형도 같이 격리 조치되고 중간고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 조치를 이해를 잘 못하고 형제가 한 명이 밀접 합격자로 분류되고 음성이 낮다 해도 14일 격리인데 그 형제가 또 학교를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어떤 학교는 가고 어떤 학교는 안 가고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한 번 더 공문을 내셔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 질의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좀 공문을 좀 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면 이게 본 예산의 아주 일부만 잡아놓고 추경에 상당하게 많은 예산을 잡은 사업이 눈에 몇 개 보이는데요. 좀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명시설 개선 사업을 보면 본 예산에 3,400만 원의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8억 5천으로 사업비가 본 예산보다 뭐 수십 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사업을 좀 예상하고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예. 선행교육 방지 특별점검 특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뭐 예산은 숫자로 나타내는 정책이라고 볼 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좀 완화나 좀 이런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교는 삭감이 되었지만 지금 각 지역청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좀 지키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자체 예산으로라도 좀 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열되어서 또 정규 과정 이상으로 수업을 또 받게 되고 아이들 학습 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학 여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잡혀 있는데 2개 학년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 교육장님께서 한번 그 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서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도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죠?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좀 단기로 뭐 당일로 가든지 이런 어떤 좀 계획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에 청양초등학교, 중학교를 갔는데 창호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창호가 지금 이쪽 절반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절반은 옛날 그대로 노후화되어 있고 이러니까 양쪽이 좀 균형이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도 혹시 창호 공사 시기가 도래되었다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수업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원격 수업에 조금 더 많은 그런 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무선망이나 이런 건 잘하고 있는데 아마 컨설팅단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수업을 좀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받으시고
또 요청을 하면 컨설팅 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 원격 수업의 좀 질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또 받을 수 있도록, 또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도록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지원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전 예산안 295페이지 보면 강남지원청에서는 불용 정보와 기기 매각해서 신규로 지원비로 660만 원을 편성이 되어 있고, 불용 정보와 기기 매각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불용 시기는 언제이고 모니터 사용 연한은 얼마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정보화 기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그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거기 이제 올려가지고 거기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뭐 거기 그 캠코라 그러나 거기서 정부에서 이제 그 불용품을 모아가지고 그걸 일괄 수집해서 그걸 이제 매각 처리를 하면 그 비용 대금을 학교에 세외로 입금을 시키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불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적으로. 근데 아마 내고 연한 시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최소한 언제까지는 최소한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기계나 이런 사용하시는 게 보통 그 뭐 인쇄 뭐 이런 거 하는 것들도 되고 보니까 내구연은 한 5년으로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모니터는 수명이 있어 사용 가능한데 데스크탑을 구입을 하면 모니터를 구입하는 사례가 이제 좀 많이 허다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막 구입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런 구입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버리면 다른 걸 또 쓸 수 있는데 이제 세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좀 예산 절감해서 이런 거는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이제 낭비가 좀 되지 않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북의 추가 경전 예산안 294페이지 보시면요, 강북지원청에서 현장 시설 지원비로 1,569만 5천 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페이지 추가 경전 예산안 보면 294페이지에 보면 현장 시설 지원비로 해서 1,5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장 시설 지원 예, 맞습니다. 요걸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그냥. 요거는 저 학교 지원센터의 그 일용 그 인부, 인부가 그 지금 현재 그 어린이 그 놀이 시설이라든지 모래장이 있습니다. 그 스팀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폐목재가 생기는 해가지고 이번에는 일수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폐목재 파쇄 용역도 지금 약 한 80톤이 더 증가된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일용 인부가 일용 인부가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거하고도 또 다 관련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 강북지원청에서 보니까 이제 일선에 이제 학교 조경 사업들도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선 학교에서 조경하시는 분들이 나무의 특성을 잘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조경을 하는데 나무의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고 전지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머리를 좀 스타일을 좀 우리 얼굴에 맞게끔 좀 스타일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놓으면 인물이 더 나는데 이 조경을 해놨는데 조경이 아닌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또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조경 지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경에 대해서 경력이 좀 있는 분들로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뭐 또 조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뭐 두루두루 잘하셔야 되겠지만 조경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고 이 조경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같은 데 보면 이제 금옥나무들 오래된 역사를 같이 자랑할 만한 그런 나무들을 조경을 해놨는데 정말 조경을 그냥 우리가 모르는 우리도 봤어도 조경을 엉망으로 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 차라리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또 일선에 또 관리자분들이 또 바뀜으로써 그 역사를 자랑하는 그 금옥나무를 그냥 잘라 베어 없애버리는 운동장이 좀 협소하다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식을 했는데 옆에 잡목들이 많은 곳에다가 하다 보니까 잡목들도 제대로 못 자라고 금옥도 제대로 못 자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식할 때도 나중에 또 다시 이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잘 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식을 또 공간이 또 해놓고 또 이거 잘못됐다 싶어서 또 하다 보면 이식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고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학교에 오래된 나무들이 어린 시절에 그 있었던 나무들을 한번 보러 갔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없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전초 같은 경우에 가보면 나무는 많지는 않는데 정말 나무들이 그 몇 그루가 너무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학교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강북 지원청만 아니라 강남 지원청도 하여튼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학교 조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전문적 소질을 가진 분들이 좀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강북에 보면 여기 물탱크 시설 교체라 해서 몇 군데 학교 명정초도 나와 있고 무령중, 화암중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톤수가 이제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32톤짜리가 있고 그 물탱크 교체하는데 예. 본관동에도 이제 뭐 교체하고 여기는 또 여기도 본관동인데 무령중도 본관동이고 화암중은 그냥 본관동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물탱크가 보통 몇 개씩 있습니까? 왜냐면 물탱크 교체를 하는데 이제 톤수가 다 다르니까 뭐 물론 당연히 이제 톤당 130만 원씩 해서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서 톤수가 나오는데 학교에 이제 옥상이 본관 뭐 구간 이렇게 해서 톤수 그러니까 물탱크가 개수가 몇 개씩 있습니까? 그런데 10톤짜리가 있고 32톤짜리가 있고 뭐 크게는 45톤짜리도 있고 이래서 보통 우리 지금 급식실에 내려가는 물들이나 화장실로 가는 것들이 직수로 바로 가는 건지 그쪽을 거쳐서 가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 톤수가 다른 건지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게 톤수가 다른 건지 개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금 강북입니다. 그 본관동이라든지 후관동에 그 있는 그 물탱크는 대부분 보면은 건물의 한 건물의 옥상에 대부분 건물마다 건물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는 본관동은 아무래도 좀 크겠죠. 크고. 겁니까? 근데 여기는 화암중원이 이제 본관동이라고 이제 메모가 안 돼가 있고 여기 무령중 같은 경우에는 본관동에서 10톤짜리거든요. 그래서 톤수가 다 달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학교를 지나다녀 보면 대부분 크기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톤수가 다르도록 나와 있어서 왜 이렇게 산출이 되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그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암중학교는 지금 본관동인지 안 그러면 본관동밖에 없는 건지 예. 안 그러면 후관동인데 요거 화암중학교 예. 본관동으로 예, 본관동이랍니다. 본관동이고 예. 무료 거기 저 무령중학교 무령중학교는 이 무령중학교도 본관동입니다. 본관동이고 본관동. 학교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이 저 물탱크 이 그런 크기 수조의 근데 크기가 이게 이제 차이가 막 한 몇 배씩이나 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도 뭐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본청에 이제 우리 지원청에 할 때 뭐 기존에 원래 있었던 게 10톤짜리라서 그냥 10톤으로 한 건지 이게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학생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톤수가 나는가 싶어서. 요거는 보니까 그 전체 이제 연면적에 따라서 이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무령중학교는 아무래도 좀 작고 함중학교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크고 작고 해도 이 톤수 차이가 좀 나서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 10톤짜리로도 충분히 되는데 45톤을 올린 건지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좀 의아해서 네, 정말 45톤짜리를 서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학생 수나 규모가 엄청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예. 이런 경우도 조금 기준을 조금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많이 서서 쓰는 거는 당연히 뭐 50톤짜리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거는 좀 한번 예산을 지원할 때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체크해서 당연히.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10톤 하고 예. 그다음에 함중학교는 45톤이 왜 이렇게 큰지 요거는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뭐 추후에 다시 또 조금 간단하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청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간략한 거 질의 한 몇 개 드리고 저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강남 강북이 같이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강북 내역서 강북은 310페이지, 그 다음에 강남은 332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인데요. 우리 또 강북 교육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강남 교육장님 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교육청 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이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그 학교마다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그 취약계층 학생 대상에서 복지 수요를 이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강남교육청에는 그 교육복지 중점학교가 현재 그 13개 학교가 금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들에서 복지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요한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예. 그 학생들 그 맞춤형 설계 지원을 통한 교육 복지를 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 그 복지 친화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이함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복지라는 것이 이제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라든지 또는 뭐 그 주변의 환경하고 같이 엮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업 그런 게 네트워크 형성 이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미배치 학교가 지금 강남에는 13개교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반대로 그게 강남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저희들이 하거든요. 복지는. 전부 다 합니까? 고등학교까지? 예. 초중만 하는 게 아니라 유초중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고등학교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122개 이제 유는 빼고요. 저 초중고가 예. 원래 이제 초중학교만 관할인데 그게 예. 이제 강남에는 초중학교가 92개에다가 저 소분교까지 해서 93개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하면 아마 122개 정도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지사가 복지중점학교라 해서 13개 학교 초등이 4개, 중등 4개, 뭐 더구나 이번에 또 요거는 복지 중점학교라고 보면 되네요. 13개교. 그죠? 예, 중점학교가 이제 그다음 특성화고가 원래 그
저기 그 두 개 학교 있다가 강북 지원청에 있던 두 개 학교가 네. 이제 상업계열 학교 두 개가 이제 강남청 넘어오면서 이런 학교 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그렇게 중점학 13개 학교에는 복지사가 배치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망 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복지 중점학교가 아까 13개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지금 현재 그 안전망 센터에 교육복지사 지금 새롭게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예. 분이나 배치를 하시는지 하고요. 요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 지금 네 분인데 한 분은 원래 세 분을 추가로 기간제로 예. 여기 보면 예산 내에서 세 분이 지금 기간제로 이분들이 네. 그 교육복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인 기획과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것이 네. 확정이 좀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 중인데 뭐 강남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사무실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시작 단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 양동 쪽에 그런데 보면 예. 또 취약계층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북에는 또 내왕초 쪽 근처에도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뭐 제가 뭐 언뜻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육복지사를 배치를 시키게 되면 그 담당을 하시던 뭐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도 좀 되고 또 체계적으로 또 그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을 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따로 요 세 분 아까 기간제 뽑는 거 이외에 예.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요거는 강남 강북 같이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복지 요구는 네. 조금 개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아이가 복지를 하면 전체적으로 뭐 학업 성적부터 그다음에 정서적이라든지 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부모가 아닌 여러 가지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그걸 이제 복지사님들하고 학교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로 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본청 차원이든 우리 지원청 차원이든 두드림 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다문학교 지원 또 그다음에 뭐 우리 광의로 해석을 하면은 일수 위교사 이런 부분도 애들이 그 아이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구체적으로 뭐 복지 지원센터에서도 당연히 이런 지원을 할 거라 봅니다만은 뚜렷하게 무엇이다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로 보면 교집합 생기는 부분들이 있네요. 업무에 예. 대해서 예. 여기도 하고 이렇게 예.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예. 할 수 있는. 네, 저는 뭐 이게 사업들이 지금 당장 사실은 조금 확대가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 격차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심화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사각지대라든지 공백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교육복지사들을 투입을 시켜서 좀 하다 보면은 우리 사각지대가 조금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공백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의 공백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냐 싶어서 좀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좀 운영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 그리고 공백이 생기기 쉬운 곳에 좀 이렇게 잘 활용을 좀 하시고 같이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좀 간단한 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여기 사업 설명서는 보시면 82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만 좀 질의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 캠프 운영해서 이게 지금 비법정 전입금으로 한 1,50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요거 어디서 뭐 어떻게 들어온 거죠? 예, 남구청에서 네. 비법정 전입구로 서로 나눔학교 지원 차원에서 지원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남구청에서 서로 예. 나눔 교육 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예. 이제 전입 거기서 예. 전출해주고 우리가 받은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우리 또 지자체, 관할 지자체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력이 좀 잘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요 간단한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법정 전입금을 지자체에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강남도 그렇고 광북도 그렇고 조금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사업설명서 839페이지인데요. 강남입니다. 강남.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LED 교체 사업 관련해서 한 8억 5,900, 한 8억 6천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강남 소속의 LED 교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 향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4개 학교가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 숫자가 제가 4개기요. 예, 지금 46%가 됐으니 약 한 그렇죠. 82%?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됐죠? 예, 반 정도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천장에 우리 성면, 예, 맞습니다. 이제 성면이 아직 살아있는 학교하고 성면 처리가 이제 철거가 다 된 학교하고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하자면, 이제 성면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학교들은 성면 교체를 하면서 이제 병행해서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성면 교체가 끝난 학교는 LED 교체만 할 거고, 예, 예, 예.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 이제 순위 대상 학교를 정했었는데 성면은 이제 32개 학교고 무성면 13개 학교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성면 교체하는 학교는 바로 되는데 무성면 학교는 그러니까요. 이제 네.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약간 예산 편성에서 진행 속도 부분이 약간 늦죠? 이럴 수가 있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금을 신청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좀 쾌적한 교육 여건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아까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진행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입니다. 추경에 급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 믿고 사실상 설명도 전에 좀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의문점은 없지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초 예산에 보통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추경에 인건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채용이 됐나 싶어서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복지사는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 교육복지사, 조리사, 특수교육실무사 이렇게 인건비가 다 좀 상당한 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산 이후에 다 채용된 건가요?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채용보다도 네. 이제 1월 1일자로 단체 협약을 하니까, 아마 어제도 제가 내용을 봤는데 이제 단체 협약을 하니까 협약 계약 내용에서 아마 좀 금액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복무위원 이런 학교에 이제 요구 증가가 사람 수가 늘어서 그렇게 예산이 정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증가됐나요?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을 내보니까 3분 자료에 보니까 내가 있을 건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인건비 조금 달라지는 게 3월 1일 인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작년에 예산표에서 인사는 예측을 못 한다 아닙니까? 3월 1일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작년을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약간 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는 원래 이제 예산이 인건비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적금이 감액된다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된 게 새로 채용이 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단체 협약도 있고 채용된 분도 3분 인건비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거예요? 예. 숫자가 정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예.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씩 나눠놓고 보면은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질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인건비라는 것이 당초에 편성돼서 쭉 이어지고 내년까지 이게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예. 요거 시기나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추경에서 별다른 질문 사항은 없고요. 좀 이번 회의실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앞전에 좀 가벼웠던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 앞번호 하는 건 관련해서 예. 권익위에서 이제 인권위에서 학교장에게 출석번호 성차별 관행 없애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2% 정도가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고요. 성별을 다 없애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초등학교 학부모 여학생을 둔 학부모분들께서 이렇게 민원을 좀 주셨고 성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니 이번 기회에 올해 안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떠세요, 의장님? 예. 좋은 제안이시고 지금 성차별 당연히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지금 되는 학교는 이미 이제 출석이나 편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거는 방금 권고나 이런 거 이제 공문으로 안내해가지고 울산이 전체적으로 본청이 이제 초등학교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다 남녀공학이면 다 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남청 차원이고 본청 차원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공감대의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잡고 내년부터는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강북교육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강복교 기자입니다. 설명서 725쪽입니다. 723쪽이요. 예산안 164쪽입니다. 예.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해서 운영위원회 횟수가 증가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42만을 더 편성했다, 증가했다. 횟수가 원래 13회인데 1회 증가돼서 더 편성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다 아니다. 예, 그 심의를 하는 월별로 대부분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예, 한 번씩 하고 9월 달에는 조금 진학 관계 때문에 조금 2회가 더 늘어납니다. 예. 9월 달에 진학 관계? 예, 9월 달에는 심의 위원회가 개최 수가 더 많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게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매달 바뀌나 봅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신청하는 네. 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수 학생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숨긴다 할까요? 그런데 네. 요즘은 굉장히 많이 드러냅니다. 드러내가 올바른 교육을 특수 장애 학생들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요즘은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60명, 한 50명에서 한 80명 정도 계속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기 초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3월, 4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럼 그 학생들은 언제까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언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특수교육 대상이야. 예. 예를 들어서 뭐 적응 장애라든가 있잖아, 그죠? 사회 적응 부정 장애.
그래 되면은 이제 이 학생이 학생으로 끝나는 계속 갑니다. 고등학교까지 계속 갑니다. 네, 그죠. 한 번 선정되면 끝나는 아니면은 중간에 한 번 특수교육 대상으로 한 번 선정됐다가 예. 뭐 몇 개월 후에 그게 다시 해제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 왜 저는 궁금한 게 왜 매달 50명씩 생길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이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다. 그럼 선정이 됐으면 그 학생은 고3 때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건지. 예. 네. 예. 교육 대상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지적이나 지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네,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째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니까 초등학교에 있어 보면은 예. 당장에는 담임 중에 누가 가서 특수를 이렇게 심의를 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면 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뒤늦게 설득이나 뒤늦게 이제 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제 자기 자녀가 특수라는 것을 이제 어릴 때 인정 안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판단을 이제 어느 시기에 하느냐. 교육청에서 담임 선생님 뭐 이렇게 봤을 때 받으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예. 중간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들어가는 접수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제 지인들도 중간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엄마가 괜찮은 줄 알고 아이를 케어하다가 돌보다가 고학년이 되니까 좀 심해지니까 등급을 받더라고요. 그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매달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아까 50명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120명 정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일간 정도를 회의를 해야 된다. 9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매달 50명씩 하면 연간 인원수가 지금 500명, 600명, 700명 가량이 되는데 그럼 연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학생들이 연간 약 6, 700명을 심의를 해서 그죠? 그 중에서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정을 받을 건데 해마다 약 지금 현재 700명 가량이 신입생이 들어오는 게 한 10,000명이라 치면은 그 중에서 700명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숫자는 이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학생들이 방금 뭐 부모 동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처럼 700명? 왜냐하면 매달 50명씩 심의를 한다 하니까 그럼 연간 심의 인원수가 50명 곱하기 12개월이면 그것만 해도 600명인데 9월 같은 경우는 260명이니까 한 150명가량, 60명가량 더 추가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럼 연간 한 700명 이상을 심의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신청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연간 그러니까 심의 인원수랑 그다음에 확정되는 인원수 그리고 우리 시의 교육청에 있는 지금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수 파악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 국장님 9월에 이렇게 좀 숫자가 이렇게 이용해서 개체수가 많은 이유는 이제 학교 배치와 관련이 있거든요. 재배치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수 아이들은 학구가 없다 아닙니까? 지역 학구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저 심의를 받아서 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건데 좀 의원님 질의하신 네, 자료는 제가 어쨌든 한번 그 교육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그 학생은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 계속 간다 그죠? 그 상태로.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강남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49쪽, 848쪽부터 9쪽까지요. 우리 동료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예산안 295쪽입니다. 불용 정보화 기기 매각 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지금 노화되어 있는 컴퓨터요, 하드디스크 포맷도 하고 매각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기기 업무 경감 등등 여러 가지를 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인력을 2명을 30일간 채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이제까지는 이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겁니까?
지금 학교 지원센터가 지금 네. 작년에 발족을 해서 지금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네. 이제 차츰 알려지면서 네. 학교에서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 중에 네. 이게 아마 이제 그 방금 이 불용 정보화기기 불용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일용 인부를 이렇게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이 수고를 하고 다니려면은 네. 이제 상당한 이 학교를 강남만 해도 92개 학교 그다음에 또 이 작업을 이게 이제 디가우징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컴퓨터를 자기장에서 못 쓰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 두 분을 이렇게 그럼 그동안에는 이 수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가 아니죠. 그 부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학교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학교 지원센터 업무로 올라왔으니까 그 전에 아까 학교 행정실 자체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예. 제가 좀 네.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 강북 강남이 네. 지금 함께 그 사업 발굴 TF팀이 있습니다. 네. TF팀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요 정부와 기기 네. 매각 지원에 대해서는 네. 그 강남과 강북이 발굴 사업 발굴 TF팀에서 여기 선정이 된 겁니다. 예를 네, 들어가 예. 내년부터 네, 예.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예. 적극적으로 대- 공감하고 지원하고 오번에 그래서 좋은 오번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그래 강남에는 예. 지금 이제 잡고 강북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또 다른 쪽으로 합니다. 다수 일용부를 하는 대학생을 이제 이용을 하고 강남은 이제 거기 이제 일용 인부를 추가를 해서 하는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네,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좀 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좀 더 이제 이거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동안에는 이 연식이 되어서 폐기 처분하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어쩌면은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여기 지금 업데이트도 해주고 뭐 포맷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해준다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이 인건비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 컴퓨터를 새롭게 해주면서 포맷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 차용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칭찬하고 싶고 좋은 사례로 잘 활용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리고 여기 인력이 30일 채용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잘 된다면 시범을 해보시고 잘 된다면 적극 더 지원해서 실제로 이 컴퓨터 관계되는 업무들이 세대가 너무 짧다 보니까 빠르게 급변합니다. 그래서 컴맹되기 정말 쉬운 상황인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이제 해소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업무가 더 선생님들이 업무가 좀 더 줄어들고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한 관계로 혹시라도 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정경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조금 짧게 그냥 답변해 주시고 그 강남교육지원청에 보면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울산 서여 중에 화단 철거 및 동상 이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강남 지원청입니다. 보시면 화단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화단을 철거하는 사유가 뭔지 그리고 동상 이슬을 하게 되면 이 동상은 어디로 이슬을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해 중에 화단 철거하고 동상 이전은 내진봉 보강공사 2차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동상 이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마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아마 학교 내에 이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진공사 때문에 화단을 철거한다는 겁니까? 예, 동상하고 아마 위치가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단을 철거한다는 것은 화단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까?
이제 그 내진 공사가 끝나면은 뭐 다시 다시 화단을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거는 이제 아마 학교 측과 일단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뭐 비계도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단이 아시다시피 좀 거기 보면은 뭐 그 내진 공사 주변의 환경 정비 그리고 그럼 하단이 이거 있어서 철거 보통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화단을 다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겠죠. 철거를 하는 데에는 굳이 화단에다 앞에다가 이제 내진 공사를 하다 보면 무거운 장비들이 와서 예.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철거 비용은 뭐 화단 철거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동상 이슬을 그러면 하는 거에 철거 비용이 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 되면 동상 이슬을 내진 설계를 다 하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동상이 들어서야지 동상을 본관동 앞쪽에 보통 예전에 보통 있었던 동상들은 학교 들어가다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현관 옆에 보통 보면 있는데 이걸 이슬을 한다고 그러면 뭐 어디를 뭐 뒤로 갖다 놓겠다는 건지 뭐 어디로 갖다 놓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여기 그 강목 내역서 표기상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진 공사라든 그 주변 정리 정돈하고 그 속에 이제 표기상 정리 정돈하는 표기상 아마 동상 이슬도 들었어요. 철거라는 말이고 이슬이라는 거지. 그 자리에 다시 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 다 우선은 그 공사를 하려면은 일단은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동상은 학교마다 가보면 뭐 위인들을 대부분 이제 뭐 이수신 장군도 해놓고 뭐 세종대왕도 해놓으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화단 뒤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여중에 한번 제가 공사가 끝날 무렵쯤 되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의 장원기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그 4월 26일자 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권역별 초, 중 등 업무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한다고 모 일간지에 이제 보도가 된 걸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예. 그 보도 내용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수업과 교육 활동 혁신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나왔던데 그거 보셨지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선생님들의 자율적 학습 동아리로 보아도 되겠지요. 울산교육청 혁신교육과에선 제가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우리 혁신과장님께 제가 드렸더만은 제가 애결산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질문을 드리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이거 이제 일선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전 학교에 이제 공문으로 제가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의 주 내용은 주 1회 1시간씩 시간을 확보를 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실시하라는 이제 내용인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대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유를 바탕으로 한 창의 교육을 추진을 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런 발상을 서슴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도저히 이제 이해가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랑스럽다고 그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하는 강북교육지원청은 조금 더 한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각 지원청에서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강화를 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시라 하면
제 생각하고 또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실 것 같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도 다 하시고 그다음에 답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선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를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문적 학습 공동 전학공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사들 간에 요즘은 이 가르치는 이 전문가에서 지금은 배우는 전문가로 이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패러다임도 이제 바꿔야 되고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서로 다 공유를 해서 협업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흔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선생님 교원분들의 생각을 우리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바꾸셔야죠. 지금 답이 지금 나옵니다. 구성원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그게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도 좀 수정 보완이 좀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교육감님하고 제가 그 중학교 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죠. 했더라고요. 교육감님께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들으셨던 말씀을 민원을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때 그 교육감님 회에서 전체 간부 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고 일선에 우리 교육장님이 들으신 것처럼 저도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학교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학교도 순회를 하시다가 교육청으로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현장을 버스 만나면 교원 출신 전문직 분들은 사람들이 이제 변한다는 이야기를 근데 변하지 않지만 그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료로 있었을 때는 안 저랬는데 왜 교육청만 가면 변했어 이런 게 하달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주 20시간 이상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시간씩 전문직 학습 공동체를 실시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안착을 위해 학습 공동체가 요청하는 주제에 따라서 맞춤형 강의와 워크숍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행정의 선생님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명예퇴직자 수가 이제 자꾸 더 날로 이제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업무 경감,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그 노키 울산 교육감님의 정책은 과연 선생님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인가를 재조명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양쪽을 다 잘되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감님이 잠을 재우셔야 돼요. 이해를 시키시든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올 만큼 이야기들이 있으시다 하니까 교육장님도 이제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강북지원청에서도 좀 재고를 해서 선생님들이 좀 살맛나는 학교 문화를 이루는데 우리 강북 교육장님께서 좀 일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활에 다 지났습니다. 제가 답변하시면 아까 충분히 답변드렸는데 답변하시면 내가 또 질문거리가 몇 가지 있으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또 하십니까? 아니, 답변 안 하시면 그냥 제가 다른 것도 할 게 많아서 질문하고 답변 안 하시면 대기 저를 그냥 이해를 시킬 만큼 일선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그 교육장님의 그 답을 듣고 이해를 할 정도의 답이시면 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실 정도의 답이시면 저 또 질문할 게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럼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할까요? 안 하시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린다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답변 안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이해를 이제 뭐 저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제가 다른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네, 정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조사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일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료는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한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복희 울주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 때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송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목 내역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 내역서 21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8억 6,431만 6천 원 대비 3,473만 6천 원 증액된 8억 9,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자료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오디오북 30여 점 추가 확보를 위한 오디오북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 확충입니다. 지역민에게 다양한 최신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해 현재 20여 종 신문 구독을 5종 더 추가 확충하고자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교체입니다. 도서관 본관 입구에 설치된 이용정보 영상 처리 장치가 노후되어 멈춰 있는 바 이용자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1,5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디지털 자료실의 컴퓨터와 노후화된 사무실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사무용 기기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들의 독서가 있는 야외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이용자 직기근을 막아 탁자 구입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지출금입니다. 내역은 2020년 자판기 임대 수입 반환금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반환금 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복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일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도서관장 송정일입니다. 울산 평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50만 원 증액된 2억 6,643만 원입니다. 강목 내역서 2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지원금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1년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개발사업 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158만 6천 원 증액된 9억 6,853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개발 사업비입니다.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기타 지원금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인성 관련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보존수고 설치 사업입니다. 현 보존수고의 보관량이 초과되어 자료 분산을 위한 집기 구입비 1,06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 자체 7대3 대형 초도 사업비 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비로 7,423만 6천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올 초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서관은 개관 이래 33년이 지나 건물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건물 내부 도색과 대청소, 담당 교체, 노후 CCTV 교체 등 우수 시급한 사업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심사해 주시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경일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추경 예산 심의하시느라 송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신 부회장님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22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8,862만 5천 원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8,462만 5천 원입니다. 동구청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서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목 내에서 23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억 2,698만 5천 원 대비 4,499만 원 증액된 7억 7,197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서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보도블록 정비 4,899만 원으로 도서관 내 파손 및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영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부도서관 관장 김숙현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중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목내역서 239쪽입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정예산 4천만 원, 경정예산 3,8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내역서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53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4억 4,106만 6천 원 대비 2,42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세입 예산 비법정 이전 수익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세출 예산 자료 확충 비법정 2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자체 예산 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4,133만 9천 원, 경정예산 4,973만 9천 원으로 디지털 자료실 정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노후된 이용자용 컴퓨터, 모니터 교체비로 84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314만 5천 원, 경정예산 332만 5천 원 대비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축비 예산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편성 내용은 없으며 경정예산으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사무용 기기 교체비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장 이덕규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건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제 예산안 강목 내역서 24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3,070만 3천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171만 1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는 57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내용 연수초과 노후화된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외벽 LED 채널 간판 보수, 그리고 지주 간판 화면 형광등 교체, 주차면 도색 및 스토프 교체, LED 전광판 교체비를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601만 1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로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시설물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해 천기혁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관장님 그리고 수련원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련원에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 있어서 외벽 LED 채널 간판 보수하고 요거는 보수지 새로 이렇게 교체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언제 설치를 했던 거였습니까? 2010년으로 지금 하고 2010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해안가다 보니까 LED 채널이라 그러면 외벽이라 그러면 안쪽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 원에서 보는 뒤편 이제 옥상 바깥으로 예. 보면 됩니까? 외관에 이제 그 홍보용으로 아, 6층 외관에 홍보용으로 지금 설치된 부분이 이제 보수가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LED 전광판 교체라고 그랬는데 요것도 역시 외벽에 있는 거를 이제 요거는 완전히 입구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네. 바로 정면에 이제 전광판이 따로 설치가 되어 이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돼 있는 그거 보고 그럽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색깔이 건물 벽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예. 그걸 보고. 그거는 지주간판이고요. 지주간판 예, 말고. 지금은 들어오게 되면은 건물 중앙에 바로 예. 아, 그럼 요것도 설치한 지가 요것도 2010년 전에 지금 설치돼 가지고 이건 아직 그 글자 자체가 지금 거의 깨져 보이고요. 아니 그 지금 너무 이 전체가 또 위에 로고 마크나 여러 가지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뭐 수리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네. 부분 수리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이번에는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네. 예. 뭐 다른 부분들은 거기가 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지만 이 간판은 한번 좀 손을 보지 않으면 그쪽이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빨리 녹도 설고 또 바람이 많아서 이런 거는 또 교체할 거는 교체하시고 보수할 거는 좀 빨리 보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울산 남부도서관 28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국고로 이제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2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고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있고 문화체육 관광해서 국고 보조금 대응 투자도 되어 있고 두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고가 있고 우리 자체가 대응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7대3으로 예, 7대3으로 대응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문화 사회 그 이해 인식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좀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도 정서적 함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 대한 이런 문화를 또 책을 통해서 빨리 또 접해야 잘 적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구에서도 어쨌든 그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울주군 중구 할 것 없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는데 각별히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남부도서관에서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비로 7,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되고 33년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시설을 하는 사업들은 다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시겠다 하니까 우리가 쓰이는 그 예산만큼의 이상으로 꼼꼼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울주도서관의 285페이지 보면요. 울주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이제 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을 할 예정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00만 원은 울주도서관 오디오북 그 구입 금액입니다.
무슨 금액이라고요? 오디오북. 오디오북. 예. 네네네. 예,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앞으로 계속 가야 하니까 이 추세가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오디오북도 굉장히 종이책하고 같이 함께 가야 할 그런 추세인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에서 비교를 하니까 울주 도서관 오디오북이 너무 3분의 1도 안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이 좀 얼마나 도서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점자 도서도 저희들이 무척 부족해가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다른 이제 도서관보다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점자 도서도 지금 점차 이제 우리 자료 지원 팀에서 그건 직접 이제 그 점자 도서관에서 녹음을 해서 주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택배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이제 이 부분에 이용객들은 다른 타 도서관보다 보통 뭐 동부 중부도 다 있지만 울주군에도 좀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전체 이제 이렇게 그 대상을 파악은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폐쇄적이고 그분들께서 그래서 조금은 이용률은 저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오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나름 이제 자료를 갖춰야 또 이렇게 대출도 되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조하지 않게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료 구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책들을 좀 강구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도서관 우리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보도블록 정비를 한다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서관은 마음의 양식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문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에서 다문화 학생과 부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정상함량을 위한 도서관 차원에서의 대책도 좀 강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어떠한 도서를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지금 추경 요구한 도서 구입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도서관은? 네. 그리고 그 동구청에서 지원금 감액분이 400만 원이더라고요. 예, 4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예, 뭐 이 금액은 전입금으로서 이제 시에서 5천만 원 주고 동구청에서 8천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합쳐서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에서 400만 원이었습니까? 저는 그 자료에 보니까 동구청 지원을 감액분 반영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구청에서 이걸 감액을 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도서관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부도서관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각 분야별 정기 간행물 구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우리 아까 어느 도서관이더라? 도서관에서는 울주 도서관에서는 보니까 간행물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하고 조금
추가가 좀 되어 있던데요. 우리 그 중부도서관은 관행물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부도서관 관장 김숙현입니다. 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행물은 신문 25종, 잡지 64종으로 전체 그 관행물비는 1,08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잡지가 630만 원, 그 나머지 378만 원이 신문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비도서로는 이제 녹음 도서와 그 오디오북 그리고 DVD를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는 1,1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울주도서관은 보니까 20종에서 이제 25종으로 올린 것 같는데 중부는 25종을 네네. 그대로 하고 계시군요. 네. 중부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자료실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계시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뭐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또 중구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 이제 컴퓨터용. 예.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 이용자용 기기로 디지털 자료실 내에 이용자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84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840만 원 모니터 840만 원. 지금 요거는 교체지. 예, 지금 맞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건 아니죠. 원래 교체였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그 2014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그 컴퓨터로서 지금 현재 민원인 그 PC를 사용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성능이 조금 저하되고 또 노후화돼서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잘하셨습니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이용자들 입장에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 정기 의원님,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도서관이 사실 항목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의원님이 다 해보면 뒤에 의원님들이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다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제가 더 드리고 있었는데,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도서관하고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는 뭐 추경 때 저희가 사실은 의원들이 크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용들이 없는데 앞에 또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한번 싹 다 훑으셨습니다. 훑으셔가지고 제가 간략한 질의 한 2개 정도만 좀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울주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2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우리 교체하는 건 있잖아요. 네. 1,500만 원. 요게 언제 설치가 됐는 겁니까? 요 장치가 원래?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올해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구 연한은 지났네요, 그렇죠? 예. 내부 연수도 너무 지났고 사실 작년 여름부터 고장이 잦아서 많은 이제 관계자를 불러서 많이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고치면 또 멈추고 고치면 또 멈추고 해서 사실 겨울쯤에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이제 이거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요. 저는 교체하라는 입장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치 자체가 이용자의 신속한 우리 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잦은 고장이라든지 또 화질도 떨어질 거고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됐을 건데 우리 이용을 하시는 이용객들이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은 따로 없었습니까? 멈춰 있다고 저거 좀 고쳐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좀 편성을 해서 교체하는 것들이 우리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훨씬 좀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이라도 뭐 또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이거 좀 활용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이용객들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부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보도블록 정비 아까 4,800만 원 올라가는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디 부분의 그 보도블록인가요? 예, 김종석 위원님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블록은 그 도서관 이용자 주 통로입니다. 예. 거의 210평 정도의 면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텀새가 예. 많이 벌어져서 조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 올렸습니다. 지금도 뭐 이용객들의 불편들이 좀 있겠네요, 그죠? 네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동부도서관 자체가 소유기관은 동구청으로 되어 있고 관리기관은 또 우리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산 편성은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 동구청하고 뭐 조금 협의했는 사항들은 좀 없습니까? 중간에 매칭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은 작년 7월 달에 구청장님이 저희 도서관에 네. 방문하셨을 때 이미 현장을 보시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그때 그 군청장님 말씀은 꼭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내년 예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쭉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 예산에 그 반영이 안 된 게 네. 뭐 동구청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조선업 어떤 경기 불황으로 해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도서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시설팀에서 저희 도서관 방문을 네. 저희 이제 기간 모르게 그냥 오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고 다른 사업들이 더 기묘하게 했어야 옳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해서 이제 올 1월 달에 부구청장님이 또 오셔서 네. 또 현장 보시고 해서 제가 또 추경에 좀 반영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답변이 교육청에 투자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아서 네. 작년에 이제 그 시설공사 7천만 원 네. 주고 올해 또 5천만 원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네, 말씀 잘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정비 사업의 우리가 관리 주체는 양 기관 모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 물론 우리가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르고 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뭐 조선업도 조금 불황이고 해서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그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간에 좀 유기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른 부분에 우리가 비법정 전입금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 우리 관장님 똑같습니다. 뭐 남구 같은 경우는 또 재정 자립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은 뭐 우리 동구라든지 북구는 지금 없죠. 중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또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유기적인 또 관계를 좀 더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보도블록 우리 수리 잘 하셔가지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아까 우리 영상장비 울주군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진행하셔서 우리 이용자 편의에 좀 안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울주 도서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복희입니다. 그 사업 설명서요. 예. 543쪽에 그 기타 반환금으로 자판기 임대 수입 반환금이 있는데 예. 예, 여기에 대한 설명 뒤에 지금
추경 사유해서 적어주셨는데 여기 조금 부연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임대 수입 반환 예산이 91만 5천 원인데 그 편성 사유가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니까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손실하고 피해 지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이제 임차인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지원 계획의 교육청 전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도서관 부분 개관한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이제 80% 감면해서 자판기 임차인에게 이제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020년 연간 사용료 수입 우리가 260만 원 중에서 부분 개관 일수 161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반영해서 260만 원 곱하기 160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365일 곱하기 80%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누기 한 금액이 91만 4,972원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휴관 일수로 인한 피해를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반환하는 게 있어서 지금 요 91만 5천 원은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렸습니다. 91만 5천 원을 이 자판기 임대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예, 전혀 그때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임대인에게 돌려준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피해 지원 신청서라는 것은 그럼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임대 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증빙서 이게 접수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피해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가 3월달에 있었는데 이게 왜요? 그건 누가 신청을 어디다 했다는 거죠? 이건 있잖아요.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임대 사업자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고요. 전환적인 거 다른 부분이고 우리 여기 울주도서관의 전체 면적에 오는 이용자에 이렇게 들어와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재난지원금처럼 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들어올 때 사실은 이 자판기 금액만큼 이제 이렇게 수익료를 내고 있고 수익을 내면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91만 4천 원을 돌려준 거는 알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알겠는데 피해 지원 신청서를 어디다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피해 지원 신청서를요.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3월 달에 접수를 했다 했거든요. 그죠? 이 접수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접수는 저희 도서관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예.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었나요? 그분들의 자판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 그 자체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우리가 공문에 어거해서 그 신청서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반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요 임대해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확진자가 다녀가도 보름 문 닫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업체 간에 그 사업장 주인요, 건물주, 세대주가 그 사람에게 관리비라든가 다른 것들을 면제해주기도 해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차원인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도 돈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 현재 도서관에서 91만 4천 원을 또 줬다는 건지 이중 부담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없이 그냥 이것만 신청한 건지 어떤 건지 파악이 되는지 어쨌든 여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어떤 자판기지만 없다니까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예, 제가 굳이 또 추가를 하면 예. 그 이중 지급은 되지 않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많은 손실을 이제 이용자분들이 휴관하고 이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우리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그 의거에 의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받아서 그렇게 이제 반납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차후에라도 파악이 되면 한번 알아봐 예, 주시고 더 상세히 해서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어떤 보장 사업에서 어떤 뭔가를 받을 수 있었든지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예, 질문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조선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한 번씩 질의가 도는 관계로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님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연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제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의 마지막 과정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제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개수조정 및 확정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의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